지금 글로벌 무대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매출과 이익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막 찍기 시작할 때 그때 초입 모습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로봇 관련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의 흐름들 좋았는데요. 네네. 한 번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 레인보우가 12%가 밀렸고요. 최근 잘 나갔던 게 또 네, T-로보틱스 맞습니다. 네. 5%, 7% 다들 이렇게 네. 밀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그러면 단기 순환매 테마였다는 것인가? 주도주분은 아니라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변동폭이 크니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일단 로봇주 자체가 그럼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일까 아닐까를 보시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실 인력 문제 수급의 전반적인 제조업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인력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로봇 관련된 로봇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히 조금 도입하는 서비스 업체나 제조업체에서 도입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월등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훨씬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이 지금 이거는 특정 로봇을 포함한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 전문 로봇, 그다음에 제조용 산업 로봇,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다 포함해서 네. 연평균 성장률 18%입니다.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요. 네. 2026년까지 한 741억 달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 한 30조 네, 그렇게 네, 봐야 네. 숫자가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이야 로봇 섹터 성장률이 좋을 것이라고는 사실은 추론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업체들이 숫자가 안 찍혀가지고 예. 기대감만으로 땡기기는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숫자가 찍힌데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럼 적자라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 로봇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사실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로 가져왔는데요. 네. 요 첫 번째 표 보시면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레인보우는 삼성전자 590억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린 회사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매출이 일단은 이제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내년에 이제 사실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작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 적자 회사들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냐면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눠서 PSR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PSR 1배 미만이면 낮다고 보는데 로봇 회사들이 지금 여기서 더 치고 못 가는 이유가 대부분 PSR이 엄청나게 사실 높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로봇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감속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SPG 같은 회사는 4천억대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 한 300억 가까이 나는 회사거든요. 네. SPG는 꼭 로봇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로봇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 회사도 5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이제 매출과 이익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로봇 관련돼서 좀 특화돼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인 로봇이 이제 20%씩 성장하고 고령화 시대라든지 인건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땡겼다면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로봇 회사들이 전부 다 숫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대체 소위 말하는 인력 대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일본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로봇까지는 아직 기술력에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미국 시장에도 지금 2024년, 25년을 목표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24년, 25년에 아주 미국 최대 시장을 이제 미국을 보고 그 전에 유럽하고 동남아시아랑 중국 시장에 지금 그런 이 로봇과 관련된 인허가를 다 획득을 하고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막 진출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큐렉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T 로보틱스나 고영이나 유진 로봇이나 이런 회사들 다 지금 글로벌 무대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가성비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사실 수술용 로봇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큐렉소가 지금 미국 시장 24년 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매출과 이익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 매출과 이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2차 전지 업체들 막 실적 막 찍기 시작할 때 그때 초임 모습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바뀔 수 없는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되 숫자가 찍히는 회사를 투자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게 제가 오늘 큐렉소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 예. 이거는 큐렉소 같은 회사는 사실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에서 아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 수술 로봇 시장은 뭐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의료 인력이 급속도로 부족하고 인력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휴먼 에러가 굉장히 계속 수술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큐렉소처럼 의료용 로봇을 하는 회사가 많냐? 국내에 2-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 딱 매출과 이익이 찍히면서 적자를 내지 않고 그냥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딱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딱 추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큐렉소도 해외 진출 모멘텀을 지금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24년 25년에 미국 이 인공관절 그러니까 수술 로봇 시장이 65% 점유율인데 미국에 진출하는 순간 이제 시장은 뭐 급격하게 지금 연평균 50% 넘게 성장할 걸 보고 있고 예. 실제 이 회사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수출 실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52%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숫자가 찍히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면 큐렉소가 시가총액 대비 사실 매출이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PG 같은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네. 감속기를 완전히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거를 지금 SPG가 국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국산하는 게 실제 매출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캐펙스 투자입니다. 그래서 SPG도 지금 캐펙스를 전년 대비 50% 넘게 캐펙스를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모터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감속기의 매출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속기가 마진이 모터보다 훨씬 좋고요. 그래서 SPG는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도 4천억대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300억대 가장 압도적으로 숫자가 잘 찍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면서 조금 같이 동조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처럼 움직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면 또 SPG도 쉬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진짜 길게 롱텀으로 2차 전지처럼 2-3년을 보면 이 로봇 관련주는 AI 인공지능하고도 모멘텀이 엮일 수 있고 각종 모든 식품하고도 엮일 수 있고 굉장히 뭐 제약하고도 엮일 수 있고 이 전방 산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국내 회사들 중에 기술 경쟁력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업체가 손꼽힌다. 5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찍히는 회사들 특정 완전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 수술용 로봇에 전문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좀 특정 모멘텀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글로벌로 다각화하는 회사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 하반기에,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거의 뭐 레인보우하고 시총이 삐까삐까삐게 그죠 가겠네요. 네네네. 그건 또 어떤 판도 변화가 있나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로봇주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네. 거고요. 로봇 관련된 아마 그 두산 ETF? 로보틱스랑 ETF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 쪽 패시브 수급 자금도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최근에도 전혀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없다가 8월달에 그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루닛이라든지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로봇 관련된 ETF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좀 오른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미래 성장성이야 뭐 좋다고 보죠. 그러나 네네. 이제 실제로 뭔가 막 그 숫자가 나오고 말씀하실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오른 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몇 종목 그 네네. T 로보틱스나 그죠? 이런 네네. 거 빼고는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죠? 네네네. 오른 것도 없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권역인데, 그러니까 관심주는 큐렉소하고 SPG. SPG입니다. 네. 네. 큐렉소는 로봇인데 약간 의료용 로봇 이런 쪽이죠. 예, 예. 네. SPG하고 이것도 이제 2차 전지가 뭐 어쨌든 조정받고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쪽에 좀 들어간 건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도 개인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상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동향은 어떨까요? 아, 로봇은 지금 네. 사실 기관이 상당히 좋아하는 업종 중 그래요? 하나고요. 예. 네, 기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단기간에 좀 오른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은 좀 일부 있는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뭐 SPG 같은 거 수급 좀 보시면 전반적인 현황은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SPG도 수급 현황 좀 봐드리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쭉 기관과 외국인 SPG 역시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큐렉소도 마찬가지로 최근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 수급은 아니고요. 네, 큐렉소 역시도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차라리 로봇 쪽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 투자 심리가 오히려 2차 전지 쪽보다는 훨씬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료 로봇이잖아요. 그죠? 수술 로봇이니까 이게 약간 의료용으로 또 요즘 AI 같은 경우도 의료 AI가 네, 관심 뜨다가 그죠? 네. 루닉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고요. 말씀 나온 길에 약간 결은 좀 다르지만 더 비슷할 수 있는 의료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아,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로봇도 그렇게 숫자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네. 루닉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345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256억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루닛에 대한 뭐 상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미국 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루닛은 지금 로봇 오른 거에 비하면 단기간에 지금 1년 동안 지금 2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많이 10배 정도 올랐죠. 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루닛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루닛은 이 소위 말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는 다른 거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렇게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가 돌 때 사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3월 말부터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형태를 장기간 동안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AI 인공지능 쪽보다는 로봇이 훨씬 좀 부담이 없고 실제 숫자 찍히는 것도 대표적인 게 루닛이니까 루닛만 비교해봐도 로봇주 쪽이 훨씬 숫자로 증명하기에 훨씬 더 뭐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루닛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의료 AI 중에는 뭐 루닛이 아닌 다른 종목들이 뭐 많이 네네. 올랐어요. 이제 뭐 네네. JLK도 있고 뭐 뷰노도 있습니다. 뷰노 이런 네네. 쪽으로 해서 이제 올랐는데 네. 어쨌든 의료 AI하고 로봇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네, 숫자가 맞습니다. 찍히면서 갈 네. 수 있는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쪽은 로봇이다. 네, 그러니까 네. 둘 다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간이라보다 연초에 오른 거를 다 반납하고 하여튼 3월 말부터 거의 지금 7월 달까지 계속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고 루닛이나 JLK나 뷰노는 이런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장기간 동안 기간 조정 거치는 동안에 주가에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AI 이 헬스케어 쪽이 오히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조정 국면이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기간에 치고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로봇이 치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얘기하셨고요. 큐렉소, SPG 두 종목을 압축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